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총전학 옴니얼러지 제1장 우주생체론 제2절 우주의 구성과 생명 현상 중 5호부터 7호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호 생명체에는 반드시 생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생명이 있는 존재는 생물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끊어졌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별에는 생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실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생명이 있는 곳에 반드시 생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생물이 없다고 또 생명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생물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세포적 생명 활동을 하는 모든 존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은 첫째로 물, 둘째는 적절한 에너지, 셋째는 무기물이나 또는 에너지를 유기물로 전환할 수 있고 또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을 때 생물이 출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구에도 처음에는 생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지구가 출생한 후 긴 진화 과정 중에서 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자연히 생물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그 생물의 종류와 분포와 생태계도 지구의 진화 과정에 따라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지구상의 생물의 존재는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지구도 태양의 에너지를 계속 받아 성장하고 있으며 태양도 에너지를 계속 발산해서 주변 별들에게 계속 공급하다 보면 점차 늙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구의 성장 과정 중에 앞에서 말한 생물의 생존 여건이 유지되지 않은 시점에 가게 되면 자연히 이 지구의 생물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그렇다고 이 지구가 죽는 것은 아니다. 생명이란 생물 차원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정보와 에너지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생물이 있기 전에 이미 생명이 존재하였으며 세포적 생물이 없어도 생명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별은 생물이 있든 없든 하나의 생명체이며 이 생명체는 그 진화 과정 중 생물의 출현 여건이 갖추어질 때 일시적인 생물의 출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액체 상태의 물이다. 이 물은 온도가 너무 낮으면 고체 상태의 얼음으로 되며 이렇게 되면 생물은 생명활동을 계속할 수가 없어 결국은 생명활동을 정지한다.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물이 기화되어 역시 생명활동에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물은 온도뿐 아니라 압력 조건에 따라서도 그 상태를 달리하는 것으로 달에는 압력이 낮으므로 물이 존재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달이나 태양 또 수많은 생물 없는 별들은 생명이 없는 것인가? 이 답은 이미 설명한 바이며 여기서 우리는 생물과 생명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되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6호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의 최소 단위는 항성이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의 수명을 가진 생물로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세포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 그러나 이 세포도 단독으로는 생명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없으며 그 주변으로부터 적절한 양의 영양물질, 물, 산소, 또 열 에너지 등 계속 공급받아야 비로소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래서 지구에 사는 모든 미생물과 동물은 다른 생물을 먹이로 취함으로써 영양을 섭취하고 또 물, 공기 및 여러 가지 환경 에너지 및 적절한 기온을 제공받는 조건에서 생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일부 미생물이나 예를 들면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죠. 식물들은 다른 생물을 잡아 먹이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선의 빛 에너지를 물질 에너지로 전환해서 축적하는 광합성을 통하여 섭생하고 있으므로 만일 태양이 없다면 지구상의 식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지상에 식물이 없다면 미생물도 동물도 그 먹이를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렇듯 지구상의 생물들은 태양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며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구 역시 만일 태양이 없다면 지구 자체의 지열만으로는
도저히 생명 활동을 이어갈 수 없으므로 점차 냉각되고 위축되어 결국에는 블랙홀과 같은 죽은 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지구의 모든 환경 여건이 필요한 것과 같이 지구가 살기 위해서 태양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즉, 이 넓은 우주의 모든 존재는 에너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항성과 그 분신인 여러 별이 한 단위가 되어 군서적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항성도 그 이상 차원의 정보와 에너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결국 존재는 큰 하나만이 존재할 뿐이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그 큰 하나를 구성하는 여러 차원의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이 점이 좀 특이하죠. 신의 과학 우리가 배웠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를 광학 현미경을 통해 보고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더 미세한 세계를 전자 현미경을 통해 본다. 그러나 전자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미세 차원은 아직도 무한하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달과 태양과 같은 우리와 한 가족의 별들인 태양계의 차원은 얼마나 넓은 세계인가. 그러나 은하계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태양계도 2조 개 이상의 별들이 산재한 은하계의 넓은 공간 속의 한 작은 별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존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천문학적으로 추측되는 사실만으로도 1조 개 이상의 은하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주의 한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의식구조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존재의 한계를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 원리는 아는 것이므로 그 원리를 가지고 추리하여 보면 결국 모든 존재는 개체와 전체가 공존하면서 무한한 미세 차원으로부터 무한한 거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모든 존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에 연결되어 결국은 큰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이며 또 이 큰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대 구조도 그를 총괄하는 정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며 동시에 정보를 실현케 해주는 에너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수도 없이 여러 차원의 정보와 에너지의 단위를 이루며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은 에너지이므로 이 에너지의 공급원을 단위로 생명 활동의 단위도 단계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을 잘 살펴보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그 에너지를 유기화학적 열량소의 합성 및 분해에 의해서 공급을 받고 있으나 그 근원은 태양이며 지구 자신도 거대한 내부의 지열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태양의 품속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우주 안의 모든 존재는 막대한 에너지를 핵 융합이나 핵 분열 또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항성이 아니고는 단독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항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단위의 천체가 모여 살고 있는데 이를 큰 시야에서 보면 마치 핵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세포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항성과 분신들의 단위는 은하계에 있어서 마치 한 세포 모양의 구성 단위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주의 구조는 하나의 인체가 여러 가지 기관으로 구성되며 기관은 여러 가지 조직으로 구성되고 또 조직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는 것과 완전히 같은 구조와 원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호 우주는 다차원적 일체의 생명체이다. 그동안 다각적인 설명에 의해서 독자 여러분께서는 우주의 구성과 생명 현상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또 긴 설명을 한다면 결국은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밖에는 안 되므로 결론적인 매짐을 하고자 한다. 우주는 참으로 끝이 없는 방대한 존재이며 사람의 오감과 의식으로는 상상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큰 존재이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이 큰 우주 속에 존재하는 차원을 달리하는 우주의 한 부분이며 같은 운명과 같은 목표를 향해 진화하고 있는 전체로서 한 생명체인 것이다. 우주 속의 존재 중에는 각 차원의 관점에서 세포적 생명 활동을 하는 생물도 있고 세포적 생명 활동이 없는 무생물로 보여지는 존재도 있으나 우주의 생명 활동은 단순히 인간 차원에서 세포적 생명 활동을 하는 생물 차원 이상의 고차원으로 진화를 진행시키는 거대 차원으로부터 미세 차원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생명 활동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존재이며 결국 우주는 다차원적 일체의 큰 생명체라는 것이 우주 생체론의 최종적 귀결인 것이다. 네, 오늘은 7호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